자, 그래서 별표 쳐놨어요. 실행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거의 80%가 실습이니까 간단히 즐기고 주말을 맞이하러 갑시다. 자, 여러분 기말고사 보기 전 마지막 주말이에요. 배팅하려면 해야 됩니다. 아니면 쿨하게 놀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실행의 주체예요. 함수 내용물 실행은 누가 하는 것이냐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모범 답안을 살짝 구경하고 그거를 실제 우리 C++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한테 걔가 함수 내용물 실행해 줄 수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전담으로 하는 친구라서 걔한테 이 함수 좀 네가 좀 실행해 줄래? 라고 부탁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준비해뒀고 최종 목표는 있어요. 그런데 별표 쳐놓기도 했고 과제 점수에는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같이 진행해 보시고 퇴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명 잠깐만 하고 바로 실습으로 돌입을 해볼게요. 자, 실행의 주체, 그러니까 일단 실행의 대상, 문장이 바로 실행의 대상이죠. 그죠? 문장은 실행되는 거고 실행은 문장 갖고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의 주 대상은 문장이고, 근데 여기서 C++의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main이라든가 func라든가 등등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만 적을 수 있어요. 맨 땅에다가 갑자기 x는 3 같은 걸 적을 수는 없습니다. C++에서. 그래서 맨 땅에는 그럼 뭘 적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맨 땅에는 선언을 적으실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글로벌 선언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선언을 적을 수 있다라는 건 그 선언 문법상으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게 되는 군초체나 클래스 정의 또한 맨 땅에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맨 땅에는 함수 정의 적으실 수 있어요. 우리 메인은 맨날 항상 맨 땅에다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정의, 우리 네임스페이스 예시해가지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한 거 구경해 봤었죠? 그래서 맨 땅에는 네임스페이스 정의도 적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적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은 대충 느낌이 오죠?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실행을 해보고 싶다 라면 프로그램 진행하는 도중에 이 시점에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게 목표예요. 그 문장 실행하면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해요. 라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그 문장에 적혀있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계산해야 돼요. 그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근데 메인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어떤 함수 func에 대한 함수 출식이 적혀있지 않다면 그러면 당연히 단 한 번도 func가 호출될 일이 없겠죠? 그러므로 그때는 만약 그렇다면 func 내용물 문장들은 절대로 실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중요한 출력하는 문장 같은 걸 열심히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 func가 단 한 번도 호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유일한 예외가 이제 메인이었어요. 얜 또 왜 이러냐? 그래요. 유일한 예외는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코드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로 호출한다랑 동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 연원 중괄호부터 메인 닫는 중괄호까지 노란 화살표가 쭉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바로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행의 주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까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함수가 실행의 주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메인이 func를 호출할 수 있고 func가 다른 애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호출해 줘야지만 걔의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가능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실행의 주체가 뭐냐? 함수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정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 요전 수업에서 이 코드 실행 흐름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구경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뭐였어요? 그렇죠. 디버그 할 때 그 노란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었잖아요. 자, 그 노란 화살표의 여정이 곧 실행 흐름이었어요. 노란 화살표가 어떤 문장을 가리킨다 라면 여러분이 그 시점에 F10을 눌렀을 때 걔가 가리키고 있는 그 문장이 실행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란 화살표는 이동했죠. 보통은 내려갔고 반복 개념을 쓰면 그걸 역으로 올리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F10 눌렀을 때 그 노란 화살표는 맨 처음에는 메인 정의, 함수 정의, 연운 중괄호 자리에 있었고
계속 눌러서 중간중간에 다른 함수 내용물로 점프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최종적으로 F10 열심히 눌러갖고 메인 정의 닫는 중괄호 자리까지 갔다 라면 거기서 한 번 더 F10을 누르면 우리 프로그램이 종료됐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행 자체는 이 노란 화살표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까지는 실행의 주체가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노란 화살표가 과연 뭐냐? 그 노란 화살표를 다루는 친구가 누구냐 해서 그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바로 그 친구가 실행의 주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란 화살표를 컨트롤하는 친구가 존재한다면 그 컨트롤하는 친구가 실행의 주체다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 화살표를 이동시키면서 걔가 원래 가리키고 있었던 문장을 실행하는 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이 이 스레드라는 친구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스레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죠? 그 막 여러분 뭐 인터넷 게시판이라든가 그런 에브리타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글 타래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글을 적고 그 아래에다가 또 다른 글을 적거나 아니면 그 안쪽에다 댓글을 달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쭉 시간순으로 적어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그런 스타일의 게시판은 우리가 스레드형 게시판이라고 부르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요 동네에서는 요 스레드라는 단어를 그 노란 화살표를 다루는 친구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을 보통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얘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윈도우 기준으로 컨트롤 쉬프트 ESC 키를 누르시면 작업 관리자가 튀어나와요. 처음에 켰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텐데 자세히를 하면 지금 볼까요? 세부 정보. 이건 세부 정보네요. 어딘가에 성능이 있다. 이 성능을 보시면 제 거 지금 6세대예요. 아주 구려 터졌습니다. 지금 죽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프로세스라는 게 22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라는 게 제 컴퓨터에선 지금 죽었다 살았다 하고 있죠. 지금 2900여 개가 자신만의 노란 화살표를 들고 어딘가에 있는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 다 하면 죽고 다음에 또 뭔가 할 일이 생기면 너 이거 함수 좀 내용물 실행해줘 하고 부탁을 받으면 새로운 스레드가 나와서 노란 화살표 하나를 붙잡고 걔 열린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 노란 화살표를 한번 쭉 이동시켜 주면서 작업을 수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뭔지 핸들이 뭔지는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아무튼 이 스레드라는 친구가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 개가 있고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분 프로그램의 메인 내용물을 실행하기 위한 스레드라는 친구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노란 화살표가 하나가 보였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건 별거 없죠? 그냥 이 동네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맥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스레드가 뭐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이 가장 먼저 수동으로 호출할 코드 덩어리가 뭔지 그거를 가져요. 예를 들어 우리 F10 눌렀을 때 하나의 스레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자신만의 코드 덩어리로 메인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 그 또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기 시작해요. 여는 중괄호부터.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함수 호출식이 들어있다. 메인 안에서 펑크를 호출한다. 스캔F를 호출한다. 그러면 잠깐 그쪽 여는 중괄호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함수 내용물을 얼마든지 실행할 수도 있어요. 함수 호출식이 적혀 있다면요. 그리고 결국 닫는 중괄호, 맨 처음 내가 받은 그 함수의 닫는 중괄호까지 실행이 끝나면 그 스레드는 사망합니다. 방금 전에 그 킬데스 막 일어났었죠? 2900 몇 개였다가 2800 몇 개였다가 그랬죠? 그런 식으로 우리 노트북이 켜져 있는 동안 수없이 많은 스레드들이 나다 죽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별거 없죠?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함수 하나를 붙잡고 걔 한 번 내용을 실행하면 죽는 애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 파트를 구성하는 모든 문장들은 반드시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안에 들어있어야 돼. C++는. 따라서 이 스레드가 실행의 주체다라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문장을 실행하려면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그 함수를 실질적으로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이 스레드라는 친구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함수 하나만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펑호 출식, 스캔F 출식 등등이 들어있다면, 유리수 생성자호 출식 같은 게 들어있다면 걔는 얼마든지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다른 함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가 비록 함수 하나만 붙잡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을 다 실행하고 겨우 돌아와서 이제 퇴근하러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함수 출식을 계산해 가면서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이론은 끝이에요. 오늘 실습 첫 번째 실습은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여러분 요 예시 1번 탑재하신 다음에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 슬라이드 설명 없이 오늘은 견학만 하는 느낌으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 스레드라는 친구를 실질적으로 사용까지 같이 해보면서 즐기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예시 1번을 올려주시면 돼요. 예시 2번은 최종 목표예요. 저도 한번 바로 실행해 볼게요. 바로 실행하면 엔터키를 누르면 시작해요.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짠 하고 경기 끝나요. 3초, 정확히 3초 뒤에 경기가 끝나는데, 경기가 끝나면 지금 5명이서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어떤 게임이냐? 바닥에 당첨 쪽지가 있고 각자 자기 손에는 꽝 쪽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플레이라는 멤버 함수를 들고 있는데, 그 멤버 함수를 호출하면 자기 손에 있는 쪽지랑 바닥에 있는 쪽지를 서로 교환을 합니다. 샥 바꿔치기를 해요. 그러면 바닥에 당첨이 있다면 내 손엔 꽝이, 그러니까 당첨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 제로가 먼저 샥 집어가면 걔 손엔 당첨이 있는 거고 바닥엔 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바꿔치기를 해도 자기 손에도 꽝이 있고 바닥에도 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꽝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플레이어 제로가 바닥에 꽝이 있고 자기 손에 당첨이 있는데도 또 바꿔치기를 하면 다시 바닥에 당첨 쪽지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3초 동안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다가 3초가 딱 끝나면 땡 하면은 더 이상 바꿔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시점에 누구 손에 그 당첨 쪽지가 있냐? 그러면 그 친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도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어요. 현재 코드는 바꿔치기 함수 호출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당첨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가장 불길한 결말이 일어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돼 있고, 제한시간 3초가 다 될 때까지 당첨 쪽지를 열심히 집으로 노력하는 간단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 둔 예시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버전은 구경만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시간 개념을 쓰고 싶다. 그러면 크로노라는 고상한 이름이죠. 크로노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름들은 엔간하면 std:: 크로노라는 네임스페이스 소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std 소속 이름을 그냥 부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literal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literal이 무슨 뜻이에요? literally 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치? 적혀 있는 그대로 그런 뜻이잖아요. 자, literal은 명사고, 예를 들어 그냥 숫자 3이라고 적으면 얘는 int 형식 3이 계산하면 무조건 int 형식 3이 나오는 수식이죠. 이런 애들을 literal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가 글자로 적어놓은 그대로의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는 수식을 literal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3 같은 게 대표적이고 3.5도 literal이고, 이런 느낌 A, B, C, D, E 같은 것도 이거 계산하면 메모리 어딘가에 A, B, C, D 하고 맨 뒤에 한 글자까지 6바이트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포인터 값이 나오죠. 이 형식 자체는 배열 형식이긴 하지만 아무튼 얘도 string literal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C 동네에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요거 굳이 없이도 쓸 수가 있는데, 자, 요 std: literals라는 거를 using 디렉티브로 이렇게 잡아두면 여기다 플러스 여러분이 s 같은 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전미사로. 그래서 그게 지금 밑에 붙어 있는 거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런 것들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내가 수식 적을 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한 줄을 적어 두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해두고 내려갑시다. 자, 지금 5명의 플레이어가 있었잖아요. 그 플레이어들은 이 플레이어 구조체 형식 오브젝트들이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이름이랑 자기의 쪽지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이름은 여러분이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따 밑에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쪽지는 일단 꽝을 들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밑에 깔려 있을 거예요. 일단 그렇고, 자 봐봐요. 요거는 non-static 데이터 멤버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과 자기 손에 있는 쪽지가 뭐냐에 해당하는 그 두 개의 스트링 오브젝트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딱 시작할 땐 5명 다 꽝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니셜라이즈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누구 소속도 아닌 그냥 일반 스트링 형식 변수 선언을 해놨어요. 얘가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쪽지가 뭐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글로벌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당첨 쪽지가 맨 처음에 적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플레이어는 지금 총 5명이고요. 여기 보면 자 플레이어 0라고 큰 따옴표까지 하고 뒤에 s를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s를 붙인 이 표현은 스트링, 그러니까 std 스트링 형식 값이 나오는 스트링 형식 오브젝트가 나오는 리터럴이 됩니다. 괜찮아요? 저 위에 이 당첨은 요거는 옛날 그거잖아요. C에서 쓰던 글자 6개짜리를 의미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전미사로 s를 붙이면 요 수식을 계산하면 스트링 오브젝트 하나가 생성돼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플레이어즈 배열의 0번째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대한 이니셜라이즈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걔의 이름은 플레이어 0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걔 손에 있는 쪽지는 꽝인 상태로 배열에 일단 담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자신의 이름 마스터 2, 그 다음에 뭐 자기 이름 불려보고 싶다, 나 유튜브 출연하고 싶다 하는 친구 이름 불러줄래요? 기린맨 하나 없죠? 그래요. 기린맨님 한 병. 기린맨님 여러분 에브리타임에서 본 적 있죠? 요즘에 글을 잘 안 써가지고. 그치, 저분 요리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 엥겔 지수가 높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무튼 간에 그럼 이렇게 2명 있고 또 1명 자기 이름 불려보고 싶다, 가명을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내성적이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해둘게요. 자, 그래서 넘버 오브 플레이어스는 이렇게 하면 5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둔 상태로 아까 위에서 선언해 놓은 그 플레이에 대한 함수 정의를 여기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플레이라는 멤버 함수가 호출되면 자기 이름을 찍고 저 쪽지는 내 거야 라고 출력한 다음에 수압을 해요. 내 손에 있는 쪽지 점 수압을 해서 다른 스트링 오브젝트 집어넣으면 양쪽에 무브를 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수압이라는 건 많이 해봤죠? 변수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템프는 A, A는 B, B는 템프 이런 식으로 는수식 3단 콤보 적어본 적 있죠? 그거를 해주는 친구라 보면 돼요. 다만 진짜 무브를 합니다. 그래서 무브 하면 바꿔치기가 돼요. 아무튼 땅바닥에 있는 게 당첨이었다면 이제 내 손에 당첨 쪽지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둘 다 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바꿔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전체 게임에 당첨 쪽지는 단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게임 자체를 구성하는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메인에 대한 함수 정의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지금 리터럴이 하나 등장했는데 자, 요 3s 하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죠? 얘는 3초라는 시간관념을 여러분이 간편하게 적을 수 있게 리터럴 적는 방법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서 방금 전에 요거를 적어놨다면 그 다음에 크로너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놨다면 여러분은 시간관념이 필요하다, 시각 내지는 시간관념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리터럴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은 3초예요. 걔 형식 복잡하니까 그냥 오토 적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실 분들은 갖다 대보시고요. 이 정도까지 일단 해두고 그 다음에 자, 엔터키를 누르면 시작해요. 프롬프트 출력하고 scene.ignore 게 사실 지난 시간에도 등장했었는데 얘는 뭐냐면 키보드 입력은 받아요. 근데 엔터키가 나올 때까지 입력을 무시를 합니다. 또는 256글자를 무시할 때까지 무시를 해요.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면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언젠간 엔터키를 치겠죠? 1, 2, 3, 1, 2, 3 하다가 엔터를 치겠죠? 그럼 1, 2, 3, 1, 2, 3은 다 무시하고 엔터키를 만날 때까지 다 무시해요. 가 얘의 목표예요. 그래서 입력은 받는데 실질적으로 어디다 담지는 않고 싶을 때, 지금처럼 엔터키 누를 때까지 실행 흐름을 중단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cn.ignore 표현을 써서 멤버 함수 호출식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이죠. 지금 보니까 3초라는 시간 간격을 잡아놓은 거고, 여러분이 아까 인클루드 했던 크로노라는 친구 안에 있는 std 크로노 하면 스테디 클럭이라는 형식이 있어요. 스테디는 무슨 뜻이에요? 안정적인 이란 뜻이죠.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시간을 잴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걸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맥에서도 되고 윈도우에서도 되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now라는 스태틱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w 괄호 열고를 하면,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지금이 몇 시 몇 분 몇 점 몇 초인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스타트 타임에 담아 놓습니다. while문 시작하기 전에 이 게임 시작할 때 몇 시였냐를 담아둬요. 역시나 개 형식은 우리가 특별히 몰라도 되기 때문에 오토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게임을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래 목표는 이 while문 안에서 이제 모든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땅바닥에 있는 거 플레이라는 함수 호출 받으면서 계속 땅바닥에 있는 거 짚고 놔주고를 반복하다가 3초가 딱 되면 종료를 하도록 반복 흐름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3초가 딱 되면 조건식이 true가 되도록 하려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성을 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랑 지금이랑은 시간이 달라졌죠? 시간이 꽤 흘렀죠? 그 다음에 아까 재뒀던 스타트 타임 시각이랑 빼면 두 시각 사이에 시간이 나오는 거죠.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그게 1밀리초일 수도 있고요. 30초일 수도 있고요. 등등 그렇긴 한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가 내가 미리 지정한 3초보다 더 많이 지났다면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while문 전체 실행이 끝이 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초가 지났다는 얘기죠. 이 while문이 끝났다는 건.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당첨자가 누가 있나 포문을 써서 지금 몇 번째 플레이어 손에 당첨 쪽지가 있나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 한 명 한 명 텍스트가 지금 당첨이 적혀 있냐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친구가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금 자기 손에 쪽지가 뭐가 적혀 있냐를 한 번씩 출력을 해줘요. 그리고 바닥에 지금 쪽지에 뭐가 있냐도 출력하고 당첨자가 있다면 축하 메시지, 없다면 슬픈 메시지를 출력을 하면 전체 프로그램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3번에 걸쳐서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버전은 일단 저 플레이를 반복적으로 호출하도록 만드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포문이 지금 재탕하기 좋은 것 같이 생겼죠? 93줄. 이거 일단 복사를 해서 들고 올라갑시다. 그러면 idx가 0, 1, 2, 3, 4일 테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플레이어스 배열에서 idx에서 한 명을 꺼낸 다음에 점을 찍고 그 친구의 플레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플레이를 호출하면 바꿔치기를 한번 하는 거죠. 내거 얌 하면서 바꿔치기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플레이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매 반복마다 한 번씩 저거를 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승자가 결정되는 거잖아, 사실상. 결정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재미는 없겠네요. 자, 조금만 바꿉시다. 이 뽕은 돌리지 말고 여기다가 자, 투두를 해서 우리 반복 전, 그 다음에 반복 내용물, 그 다음에 반복이 끝난 직후에 코드를 적을 만한 위치를 잡아놨어요. 여기다가 int idx는 0 해서 idx 값을 반복이랑 별도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 세 번째 플레이어가 스왑했는데 하필 그때 3초가 돼서 반복이 중단되거나 할 수 있겠죠. 자, 59줄 정도의 이번에 몇 번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할 거냐에 해당하는 변수 하나를 잡아주고 괜찮네요. 요거는 조금 시간을 기다려 줄게요. 한 60줄 언저리에 엔터 치고 int 변수 선언을 하나 적어주고 처음에는 0번째 플레이어가 집도록 합시다. 그게 마스터이니까요.
자, 여러분 0번째 플레이어의 감정이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이 IDX라는 걸 이렇게 하면, 자, 그냥 이렇게만 하면 늘 0번째 플레이어만 집었다 놨다 하겠죠. 그러니까 매번 플레이 할 때마다 IDX 값을 1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0, 1, 2, 3, 4 했다가 5까지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4번째 플레이어 턴이 지나면 0번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인 코드인 %는 5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로 나눈 나머지를 담아요. 5가 됐다면 0이 다시 담기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첫 번째 버전이 끝나요. 그럼 바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누가 승자가 나올까요? 자, 과연 기린맨님이 이길까요? 제가 이길까요? 아니면 둘 다 이기지 못할까요? 엔터키 누르면 르르르 하더니 3초가 지나면 플레이어 2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3초가 딱 정확히 체크가 되거나 할 수는 없어요. 뭐 다른 프로그램이 열심히 실행 중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해보면 내 거야 하다가 이번에는 하필이면 또 바닥에 있어요. 아무도 당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손에 한번 딱 들었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수합하면 바닥에 내려놓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워스트 엔딩이죠. 그 누구도 승자가 되지 않는 엔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버전이에요. 자, 두 번째 버전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버전은 아까 얘기했던 그 스레드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자, 여기도 비슷해요. 우리 스레드라는 기능을 써야 되니까 include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쓸 거니까 스레드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주세요. 괜찮네요? 좋아요. 그래서 일단 스레드라는 친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먼저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적당히 여기쯤이 편한 것 같으니까 여기쯤에다가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일단 스레드 형식은 std: 스레드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td는 생략해도 되긴 해요. 위 유징 어쩌고 적어놨으니까요. 아무튼 자, 이 스레드 형식 오브젝트를 여러분은 일단 준비를 해야 돼요. 스레드 형식 오브젝트를 준비한다라는 건,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메인이 자기의 함수인 스레드가 이미 하나 존재하죠. 그죠? F10 누르면 노란 화살표 하나가 뜬단 말이에요. 맨 꼭대기에. 그 노란 화살표의 주인에 해당하는 스레드는 한 명이 존재합니다, 이미. 근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스레드 형식 오브젝트를 새로 만든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걔 말고 다른 자기만의 노란 화살표와 자기만의 함수를 가지는 새로운 스레드를 이 프로그램에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름을 적당히 뭐 thr 정도로 둡시다.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데 기본 생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스레드 걸 뜯어오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fn이랑 args에서 rvalue 레퍼런스 두 개를 가져가는 애가 있어요. 자, fn은 뭐의 약자일까요? 함수의 약자겠죠. 펑션의 약자겠죠. 이 친구에게 있어 메인 함수가 뭐냐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이 여는 중괄호부터 시작해서 이 닫는 중괄호까지 실행해줘 라고 부탁하는 게 스레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의 메인 함수로 뭘 할 거냐 지정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args는 그럼 뭐겠어요? 그 가장 처음 실행하는 함수의 인수 자리에 뭐뭐뭐를 집어넣을 거냐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은 인수는 안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코드를 실행할 거냐, 너한테 있어 메인 함수가 뭐냐는 람다식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열고 닫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닫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이 thr한테 요 중괄호 열고 닫고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 실행해줘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얘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겁니다. 그 스레드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사용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우리의 두 번째 목표를 소개를 할게요. 두 번째 목표는 지금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맨 처음에 메인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 실행하는 그 스레드에 의해 플레이가 호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순차적으로 자기 내 거야 내 거야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이거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죽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무조건 제가 플레이하면 그 다음에 무조건 기린맨님이 플레이하고 그 다음 무조건 플레이어 2가 플레이하고 그럽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순서대로 줄 서가지고 바꾸고 계속 뒤로 돌아가고 같은 느낌으로 이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 순차가 기본이니까. 지금 IDX는 무조건 1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가 스레드가 여럿이면 각각 순차적으로 실행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신의 각각의 노란 화살표를. 그래서 플레이를 완전 중구난방으로 해버릴 수가 있어요. 를 모사를 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레드의 배열을 만들 거예요. 정확히는 요 스레드 오브젝트의 배열을 만들 거예요. 해서 일단 지금 5명이 맞긴 한데 좀 더 편의를 위해 넘버 오브 플레이어스가 있죠. 여러분 NOP 하면 되죠. 그래서 넘버 오브 플레이어스 골라주시고 자, 그래서 그 5 플레이어를 조작할 5개의 스레드를 새로 준비를 할 겁니다,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친구들은 엔터키를 누르면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엔터키 누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거 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좀 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불 형식 is started라는 불 변수 하나 선언하고 처음엔 false로 둘게요. 그래서 엔터키를 치면 is started는 false에서 true가 될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3초가 지났냐를 확인하는 것도 각자 확인하기 귀찮으니까 is timed out. 이거 영어 문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is time, 여러분 맘대로 해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할게요. 아무튼 게임 시작할 때는 아직 타임아웃에 도달한 게 아니니까 false로 놓고 이렇게 2개의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5개의 스레드는 일단 명명을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메인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 실행하는 그 스레드를 우리 수업에서는 메인 스레드라고 하겠습니다. 메인 전담 스레드라고 할게요. 메인 스레드. 그 다음에 얘네들은 메인 스레드는 아니죠.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딱 처음 생성되는 그 스레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부르셔도 좋아요. 뭐 노예 스레드라고 해도 되고요. 하수인 스레드라고 해도 되고 그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조 스레드라든가 뭐 제 맘대로 아무 때나 부르도록 할게요. 아무튼 5명을 더 초빙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is started는 엔터키를 치면 true가 되고요. 얘는 3초가 지나면 true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얘네 둘에 대한 데이터 흐름을 일단 먼저 구성을 해둘게요. is started 복붙한 다음에 얘는 언제 true가 되나요? 메인 스레드가 노란 화살표 왔다 갔다 하다가 요 아랫줄, 그러니까 요 cin.ignore 끝나는 시점에 엔터키를 친 게 사실이 되니까 이때 true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요 전까지는 엔터키를 아직 안 눌렀어요. 엔터키를 누르기 전까지는 이 줄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다면, 그러니까 이 다음 줄이 실행된다면 이때부터는 엔터키를 누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true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타임아웃에 도달했냐도 비슷하게 갈 수 있겠죠? 어떻게 가면 돼요? 보세요. 밑에 있는 코드 봅시다. 이 while문은 언제 끝나냐? 3초가 지나면 끝나요. 그죠? 그러면 이 while문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 라는 건 3초가 지났다는 거죠. 따라서 to도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기다 예쁘게 적을게요. 자, 시간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같은 느낌으로 저 변수에다 true를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까먹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적은 요거는 지워주세요. 이제 우리가 직접 플레이 호출하지 않을 거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while문은 3초 동안 반복할 거예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서 3초가 지나면 브레이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닫는 중괄호 밑에 문장 실행한다? 3초가 지났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이 변수에 기록을 해두면 됩니다. 메인 스레드는 딱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 이제 저 THR 배열까지 만들었고 이제 생성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스레드 5개를 만드는 거를 포문을 돌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 한 다음에 이거 복붙 하는 게 편하겠죠? 이 밑에 적합한 포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일단 복붙을 해봅니다. 100줄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THR에 대해서 각각의 칸을 우리가 이니셜라이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싸하죠?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죠? 자, 그래서 5 친구들은 지금 목표가 스레드가 5개잖아요. 0, 1, 2, 3, 4번째 스레드가 있는 거예요. 0번째 스레드는 0번 플레이어를 조작할 거예요. 마스터 2를 조작할 겁니다. 1번째 스레드는 저 배열의 1번째 스레드는 1번 지금 기린맨이죠. 기린맨님을 조작을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이름 붙이고 싶은 친구들은 얘기하세요.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몇 번 플레이어를 조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스레드 생성자 중에 아규먼트를 넣어주는 게 가능했었죠. 그걸 감안해서 생성자 호출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R 대괄호 0은 std 스레드 호출식을 생성자 호출식을 적으면 돼요. 여기서 일단 람다식을 적을 거예요. 대괄호 먼저 열고 닫고 하시고 그 다음에 소괄호를 여는데 여기서 int idx에서 idx 값을 받아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이제 이 친구가 실행할 코드 내용물을 이 안에다 적어주면 돼요. 그건 이따 적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면 이 생성자의 0번째 인수 자리에 fn을 집어넣은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저걸 실행하기 위해 전달할 인수로는 현재 이 포문에서 뽑아놓은 idx 값을 보내주면 돼요. 괜찮아요? 너 int 하나 받아서 이 내용물 실행하는 함수가 네 메인이야? 너만의 함수야? 라고 보내는데 그와 함께 인수 자리에는 idx 값이 들어갈 거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걔는 idx에 자기만의 숫자가 담긴 상태로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죠? 그리고 일단 세미콜론 찍으면 생성자 호출식 구성이 끝이 나요. 그러면 엔터를 조금 쳐서 이제 이 친구의 메인 내용물로 뭘 해야 되냐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미안해요. 이거 0이 아니구나. 이거 0이 아니라 idx 번째죠. 굳이 포문하고 있는데 저러고 앉았네. 저건 좀만 고쳐주세요. 괜찮아요? 자, 지금 이 포문 해갖고 thr 0번째 친구, 1번째 친구 각각 새로운 스레드를 붙잡고 있도록 그렇게 생성자 호출식을 호출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idx 번째 친구는 int 값 하나 받아서 그 번째 플레이어가 자기의 플레이어라 생각하고 걔 .play 함수로 호출할 거예요. 그리고 걔가 자기가 몇 번째 스레드인지 알려면 이 함수를 곧 호출할 예정인데 이 idx 자리에 무슨 숫자를 넣어줄 거냐를 뒤에다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걸 idx라고 했어요. 지금 이름이 겹쳐있긴 한데 뭐 그렇게 잘 보이죠? 자, 이 idx는 이 함수의 인수 이름이에요. 이 idx는 이 포문 돌고 있는 메인 스레드가 지금 들고 있는 idx 값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할 일은 일단 간단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플레이어스 배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내가 idx가 내 플레이어 번호예요.
그럼 점 찍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두면 얘가 한 번 딱 플레이 호출하고 끝이 나죠. 그죠?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 실행하면 이 스레드는 죽어요. 근데 지금은 플레이 단 한 번만 호출하고 죽을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3초 동안 계속 플레이를 호출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반복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while문으로 이 친구를 둘러쌉니다. 그래서 while 이 위에 적혀있는 이 이름을 사용할 거예요. 저게 false였다가 true였다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빨간 줄이 그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빨간 줄이 그어지죠 지금? 자, 지금 요 불 변수는, 불 오브젝트는 누구 거예요? 그렇죠? 메인 거죠. 그리고 메인 스레드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함수는 완전 다른 스레드가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름을 지금 볼 수는 있어요. 중괄호상으로. 근데 저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건 원천적으로는 막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뚫어주는 게 이 람다식이란 친구예요. 어떻게 뚫으면 되냐? 이 대괄호 안에 뭘 적냐에 따라서 뚫거나 레퍼런스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복사를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메인 거 바로 그 오브젝트 그 자체를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앰퍼샌드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선언해서 정의된 비록 오토매틱 위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오브젝트를 이걸로 지칭하는 셈이 됩니다. 동일한 이름을 써서 동일한 오브젝트를 특정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두고 그래서 자 요게 계속 false일 거예요. 근데 난 false일 동안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느낌표 하나만 붙여두면 조건식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false인 동안 계속 플레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저게 true로 바뀌면 이 while문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플레이를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3초가 지나면 더 이상 게임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스레드는 죽으러 가면 돼요. 이 뒤에는 코드를 적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앞에는 코드를 적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를 언제부터 할 건가요? 라 물어보면 사용자가 엔터키를 친 직후부터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만 냅두면 시작부터 그냥 바로 while문으로 진입할 거예요. 그러면 3초가 지나기 전까지는 저건 계속 false란 말이에요. 근데 엔터키를 안 치면 아직 3초가 안 지난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작부터 바로 플레이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엔터키를 칠 때까지는 while문을 시작하지 않도록 while문 실행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또 다른 반복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while을 적어요. while 자 위에 앰퍼샌드 적어놨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바로 이름을 적어도 오류가 안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is started가 역시나 느낌표 적어야 돼요. is started가 false인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돼요. 오케이? is started가 false인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맨땅에 허공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is started가 true로 바뀌면 이 while문은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인 이게 실행될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플레이를 하다가 3초가 지나면 또 얘가 또 true가 되죠? 그럼 조건식이 느낌표니까 false가 돼서 닫는 중괄호 만나고 이 스레드는 죽으러 갈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해두면 두 번째 버전이 끝이 납니다. 자,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실행해 보시고 잘 안 된다 하면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NPC 친구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 좋아, 훌륭해. 그리고 미안해요. 요거 코드 요거를 짜야 되는구나. 요거 지금 아마 끝날 때쯤에 오류가 날 텐데 요거를 이렇게 고칩시다. 지금 여기 67줄 정도의 요 THR 배열 선언 있잖아요. 여기다가 요 스레드라는 이름 대신에 J를 하나 붙여주세요.
여기도 J를 하나 붙여주세요. 괜찮아요? 그냥 스레드가 아니라 J 스레드예요. 일본 뭐 그런 거랑 관련 없고요. 그래서 이러면 아마 끝날 때 오류가 안 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서너 번 정도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리고 이번엔 플레이어 3가 당첨됐어요. 이번엔 플레이어 4가 당첨됐어요. 이번엔 아무도 당첨되지 않았어요. 이번엔 심지어 경기가 끝난 다음에 뭔가 말을 하는 친구도 있죠. 지금 이번엔 제가 당첨됐네요. 아, 좋아요. 이번엔 또 4P가 당첨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분명히 3초가 지나면 저 is timeout reached가 true가 되면서 while문이 끝이 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끝이 나서, 그러니까 요게 true가 되면서 이 while문 실행이 중단됐고 각각 친구들은 다 죽으러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눈썰미가 좀 있는 친구, 눈이 좋은 친구는 가끔은 당첨 쪽지가 증발하는 걸 구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 친구들이 플레이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야 결과 확인을 하러 가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늘 쓰던 그 포문을 일단 한번 복사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종료 직후에 마무리 위한 코드를 적을 곳에서 저 is timeout reached는 true 바로 아래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주석은 저만 칠게요. 지금 우리 목표는 모든 플레이어가 손을 놓을 때까지 기다리기를 할 거예요. 누가? 메인 스레드가. 그래서 분기를 보통 넣습니다. 그래서 thr에 idx 번째 친구가 is joinable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join이 가능하면 이란 뜻이에요. bool 값이 나와요. join이 가능하면 join한다. 되게 직관적이죠? 뭐가 직관적이에요? join이 무슨 뜻일까요? join이 무슨 뜻이에요? 끼는 거잖아요. 참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join은 무슨 뜻이냐면, 자, 저 join의 대상은 다른 스레드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5개 친구예요. 그리고 걔한테 join한다는 건 걔가 죽을 때까지 나는 내 노란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걔가 죽는 걸 눈으로 보고 나서야 이 join 함수 주식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5명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하면. 근데 join업을 하냐를 물어보는 건 걔가 이미 죽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면 굳이 가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직 안 죽었다면 걔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5명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행하시면 이제는 출력이 아까보단 안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당첨됐어요. 좋아요. 이거 그 희귀한 케이스가 걸려야 수업이 진행되는데 계속 제가 당첨되네요. 이번엔 기린맨님이 당첨됐어요. 이번엔 플레이어2님이 당첨됐어요. 이번엔 제가 당첨됐어요. 어이,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잘 돌아가면 안 되는데. 자, 혹시 자기 그런 케이스 발견한 친구 있어요? 혹시? 모두가 꽝이 뜨는 케이스 혹시 발견해 본 사람? 당신들 운이 좋아요. 갈 때 로또를 사도록 하십시오. 지금 매우 희귀한 케이스를 제가 지금 X86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거지로 지금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저 진짜
컴퓨터 좋은 컴퓨터 쓰고 있군요. 난 왜 안 됨? 내가 짠 코드인데? 시간을 잠깐만 한 3초에서 1초 줄이는 거 어떨까? 그렇게 해볼까요? 아무거나. 아니 근데 이게 다 꽝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럽시다. 그럼 3m초로 한번 해볼게요. 찰나. 아니야, 이건 더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도 메타를 갑니다. 1분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순차적으로 실행할 때는 되게 예쁘게 내 거야 해서 예쁘게 잘 나오는데, 지금 보면 옆에 막 삐져나오죠. 메시지가. 저 메시지가 삐져나오는 이유는 두 친구가 동시에 지금 플레이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쪽지랑 수압을 동시에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매우 희귀한 확률이긴 하지만 밑에 꽝이 있고 내 손에 당첨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이 당첨을 여기다가 바꾸는 그 찰나에 한 명이 꽝을 꽝이랑 바꿔서 바닥에 최종적으로 꽝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세 명이 다 꽝을 집게 됩니다. 두 명이 꽝 되고 바닥에도 꽝이 담기게 돼요. 당첨이 증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전 그걸 연출하고 싶고, 과연 제 기도는 이루어졌을까요? 60초가 생각보다 길군요. 아씨. 에이. 제 컴퓨터가 좋은 건가 봐요. 아, 더럽게 발생 안 하네. 자, 아무튼 우리 중에 일부 친구들은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 친구들이 한꺼번에 지금 바닥에 있는 쪽지랑 자신의 쪽지랑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환 과정에서 매우 낮은 확률로 바닥에 꽝이 있어요. 한 친구는 당첨이 있어요. 다른 친구는 꽝이 있어요. 둘 다 손을 일단 짚습니다. 그러면 둘 다 꽝을 짚게 돼요. 맞죠? 그리고 당첨을 든 친구가 먼저 그쪽에 당첨을 놔둬요. 그 다음에 원래 꽝을 짚던 친구가 그따 꽝을 놔둬요. 그러면 둘 다 당첨을 짚고 한 명이 당첨 올려놓은 위에다가 꽝을 담기 때문에 세 명 다, 그러니까 두 명과 바닥에 있는 거 전부 다 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금 다른 친구가 경험한 것처럼 당첨 쪽지가 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바닥에 당첨이 있는데 둘 다 손을 집어서 당첨을 자기 손에 집어요. 그리고 자기 손에는 반드시 꽝이 있겠죠? 그 꽝을 아무 순서로나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 바닥엔 꽝이 있게 되고 그 두 친구는 둘 다 당첨을 손에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좋아진 걸까요? 데스크탑으로 할 때는 잠깐만, 아까 2명 당첨이었거든요? 아이씨, 꼭 잘 되면 끄고, 이게 주사위 굴릴 때 이제 내가 원하는 능력치 나오면 조건 반사를 한 번 더 눌러서 망하는 그런 케이스죠 지금. 아무튼 전 그런 케이스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한 번 있었는데 지나갔어요. 당첨이 하나였다고 2개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괜찮네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노란 화살표가 총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메인 스레드는 당첨 쪽지에 손을 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당첨 쪽지에 라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쪽지에도 라이트를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라이트를 현실 시간 측면에서 동시에 시도를 하는 경우 그런 요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오브젝트는 바닥에 있는 오브젝트는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라이트를 여러 노란 화살표가, 여러 스레드가 공유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바닥에 있는 쪽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명을 상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5명이 갑자기 와서 나랑 교환하실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 스레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실행 흐름을 구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허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봐봐요. 자, 0번째 플레이어의 손에 있는 쪽지가 뭐냐는 그 스트링 오브젝트는 단 한 명의 스레드만, 단 하나의 스레드만 거기다 라이트를 하고 리드를 하죠.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은 그 0번 플레이어 스레드만 라이트랑 리드를 해요. 그 다음에 게임이 다 끝나면 메인 스레드만 네 쪽지 뭐니 해가지고 그걸 출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에 있는 쪽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바닥에 있는 쪽지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 있는 걸 라이트를 하거든요. 리드를 하고. 그래서 그 공유제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현실 세계에서 생각해 봅시다. 뭐 현실에서 이런 식의 게임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그 카오스함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걸 텐데 막 의자 뺏어서 앉고 막 그런 게임 있잖아요. 의자 개수 하나씩 줄여가면서 여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젠틀하게 그래도 당첨 쪽지가 사라지거나 당첨 쪽지가 늘어나지는 않게 만들려면 이건 현실에서도 그렇죠 사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돌다가 삑 하면은 호루라기 불면 의자에 앉는다고 해서 의자가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저 하나의 오브젝트, 바닥에 떨어진 쪽지라는 스트링 오브젝트를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액세스를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리드 또는 라이트를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묘한 타이밍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샥 수업을 하면 괜찮아요, 그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당첨 쪽지가 없어지거나 증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직관적이죠. 동시에 단 한 병만 바닥에 있는 쪽지에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자물쇠를 채워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쪽지에 액세스하고 싶어요. 그럼 자물쇠를 쓱 쳐다봅니다. 열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서 잠궈요. 내가 잠궈 놓은 동안은 다른 사람은 못 와요. 그리고 내가 수업을 다 끝내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열어줍니다.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세 번째 버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소프트웨어 자물쇠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잠그고 나올 때 열 수 있는, 그 다음에 잠겨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자물쇠를 하나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거를 연출을 할 수 있으면 세 번째 버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샵 인클루드 한 다음에 자, 그런 자물쇠로서 쓸 수 있는 개념들이 꽤 많아요. 여기서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의 이름은 MUTEX라는 친구예요. 보통 뮤텍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충 여기 정도의 글로벌 아무나 볼 수 있는 이 정도 위치에다가 저 std 뮤텍스라는 형식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물쇠니까 자물쇠 정도가 괜찮겠네요. std::는 지금 생략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뮤텍스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거를 모든 스레드의 각자의 함수가 다 쳐다볼 수 있을 만한 적당한 글로벌 선언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 맘대로 정해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이름을 이제 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죠. 자, 플레이를 할 때 그러니까 노란 화살표가 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출력하고 바꿔치기를 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자물쇠로 잠가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자물쇠 점 한 다음에 lock이라는 함수가 나올 거예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를 해요. 그 다음에 바꿔치기가 다 끝나면은 자물쇠 풀어야겠죠? 자물쇠 점 unlock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 출식을 동시에 한 명의 스레드만 실행했으면 하는 코드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사이에 락이랑 언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자, 이거 지금 노란 화살표 1로 왔다가 띵 내려왔는데 락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미 누가 자물쇠로 잠궈놨어요. 그럼 여기서 기다립니다. 그 노란 화살표는, 그 스레드는. 네, 안 잠궜어요, 아무도. 그러면 아싸 하면서 내가 잠그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날 실행하다가 여기 만나면 아까 잠궜던 그 자물쇠를 풀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시아웃 어쩌고 저쩌고 요 문장을 실행한다는 건 무조건 그 친구가 방금 자물쇠를 잠그면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돼요. 나머지 친구들은 완전 다른 데 실행하거나 아니면 요 자물쇠가 잠겨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거나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붙여놓으면, 요 자물쇠만 하나 지금 적용해 놓으면 공유제의 비극은 해결이 됩니다. 실행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까부터 잘 됐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나쁜데 시간 좀 늘려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6초 해볼게요. 저는 지금 출력되는 거 보면 이젠 다시 깔끔해졌잖아요. 동시에 한 명의 스레드만 출력을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제는 당첨 쪽지가 사라지거나 증식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저 자물쇠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단 하나의 스레드만 출력을 할 것이고, 단 하나의 스레드만 바닥에 있는 쪽지를 액세스해서 수압을 진행할 겁니다. 그 수압을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친구들은 출력이라든가 수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린맨님이 당첨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요 실행의 주체에 해당하는 스레드라는 걸 C++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습이 끝이 나게 됩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거 미안해요. 이 뒤에 복습을 위한 슬라이드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이 코드 여러분이 얼마든지 복붙해서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자신이 원하는 시점부터 내가 원하는 함수를 내용물 실행을 대리를 맡기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 친구한테 필요하다라면 그 친구가 무슨 형식 데이터를 오브젝트를 인수로 받고 스타트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고, 물론 그 친구 맨 처음 호출할 때 무슨 인수 데이터를 가지고 스타트할 거냐는 스레드 오브젝트를 만드는 여러분이 직접 정해주면 돼요. 자, 아까 봤듯이 다 R-value 레퍼런스제 형식이,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의 소유권은 그 스레드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복사하는 거긴 한데 결국 IDX 값은 걔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0, 1, 2, 3, 4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만의 노란 화살표를 들고 우리가 람다식으로 지정해 놓은 여는 중괄호랑 닫는 중괄호 사이의 코드들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 와중에 자기만의 인덱스 값을 갖고 플레이 오브젝트 하나를 특정해서 플레이로 호출하면서 티켓을 바꿔치기를 하게 되겠죠. 쪽지를. 그러도록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유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자물쇠를 걸면 돼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해두고, 그래서 아까 그 공유제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꽤 많이 있고, 그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운영체제 같은 수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위한 슬라이드가 있네요. 이걸 그냥 설명하고 앉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자물쇠라는 개념 그냥 방금 봤던 그런 느낌대로만 가져가시면 돼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공유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플레이어 오브젝트들은 각자 자기 거 인덱스로 특정되는 자기 거만 들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플레이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엔 자물쇠를 안 달아도 돼요. 근데 바닥에 있는 건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물쇠를 걸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유 자체를 안 하거나, 사실 지금 공유하고 있는 오브젝트는 저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건 얘랑 얘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얘네는 그 5명의 친구들은, 5 스레드들은 얘에 대한 read만 하고 있어요. write는 안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친구를 죽이기 위해 is timeout reached 잠시 true로 만들고 그런 뻘짓 안 해요. 그럼 완전 치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짓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에 대해서도 여간하면 자물쇠를 걸 필요가 없어요. 이에 대한 write는 단 한 스레드에서만 하고 있으니까요. 누가? 메인 스레드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식으로 최소한 write를 단 한 명만 하도록 케이스를 줄여주시면 공유제의 비극은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텍스 자세한 얘기는 고학년 과목에서 확인하시고 방금 구경해 본 거는 그럭저럭 복붙해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바로 사용해 보는 게 오늘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최종 목표는 원주율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원주율을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원주율이 뭐예요? 파이는 왜 3.14인 겁니까? 원주율이 뭐예요? 누가 좀 딱 부러지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쪼개서 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래서 요거 사각형의 요거 넓이랑 원 자체 넓이랑 아니 원 지름에 지름. 지름? 그러면 지름이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거겠네요. 이러면 그러니까 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겠네요. 아니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원주율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지름 쪽은 너무 골치 아픈 것 같으니까 우린 넓이로 승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요의 반지름은 R은 1이에요. 그래서 요 네모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네저번이에요. 얘 네모의 길이는 2입니다. 정사각형이에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요 네모, 판넬 안에다가 내가 공을 던질 거예요. 되게 균일하게 공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공을 아무 데나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이 공은 네모에 박히는 건 100%예요. 100% 확률로 네모에 박힐 거예요. 근데 이 공은 네저번에 박히거나 아니면 네저번이 아닌 곳에 박히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박히냐 여기 박히냐를 비율을 재면 그걸 가지고 원의 넓이 대 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비율이 나오니까 원주율을 잴 수가 있어요. 사각형의 넓이 얼마죠? 지금 2 곱하기 2죠. 그죠?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r이 1이에요. 그러면 원은 파이죠. 그래서 자, 넓이는 4예요. 그 중에 네저번에 해당하는 넓이는 파이예요. 따라서 지금 100% 확률로 네모 이 패널에 공이 박힐 거예요. 근데 X% 확률로 네저번에 박힐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파이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자, 4대 파이는 그러니까 네모에 박힐 확률 XY로 할게요. X 대 Y예요. Y는 네저번에 공이 닿은 횟수입니다. 그러면 파이에 해당하는 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는 4 곱하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이제 X 나누기 Y겠 아니 Y는 그치. Y가 분자고 X가 분모임. 그러니까 전체 던진 횟수 대비 네저번에 들어간 횟수 그 비율에다 4를 곱하면 파이가 나와요. 그게 지금 예상으로 75 조금 넘는 퍼센트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그거 예시 파일에 적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뻘짓할 걸 예상해놔서 .cpp 파일에 적어놨으니까 그 수식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 우리 대신 열심히 이 패널에다가 공을 던져줄 스레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뒤에 있는 보조 스레드를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 친구는 계속 이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사용자가 컨트롤 C를 누를 때까지 계속 넓이가 4인 가로 2, 세로 2짜리 패널에다가 열심히 공을 던질 거예요. 근데 균등하게 던질 거예요. 랜덤한 위치긴 한데 균등하게 공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공을 던질 때마다 일단 내저번의 원점을 0,0으로 지금 지정을 하도록 예시 코드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공이 내저번 안에 들어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전체 던진 횟수 플러스 1하고 내저번에 들어간 횟수 플러스 1 하냐 아니면 전체 던진 횟수만 플러스 1 하냐를 카운팅을 해요. 그리고 바로 또 다른 공을 던져요. 그 보조 스레드는 계속 그 짓을 할 겁니다. 그 친구가 죽을 방법은 프로그램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동안 메인 스레드는 뭘 하냐?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사용자가 엔터키를 치면 걔가 지금 열심히 카운트해둔 값이 있잖아요. 그걸 리드를 해서 아까 봤던 그 4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수식을 하면 파이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공을 던진 그 통계적인 결과를 토대로 이제까지 산출된 파이 값을 사용자에게 출력을 합니다. 언제? 사용자가 엔터키를 칠 때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엔터키를 치든 안 치든 공은 계속 던질 거예요. 그러면 한 공을 100개 정도 던졌을 만한 타이밍에 엔터키 치면 3.14가 아닌 요상한 숫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100만 개, 1000만 개쯤 던지게 되면 점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원주율 숫자로 점점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러분이 스레드 어떻게 쓰나 확인할 것이고, 두 번째 C++에서 랜덤 숫자를 어떻게 뽑을 수 있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예시 2번.cpp를 열어보시면 얘 뭐야? 얘는 내비두시고요. 여러분은 이따 참고하셔야겠죠? 전 필요 없어요. 열어두시고, 자, 여기도 랜덤이라는 헤더 파일이 있어요. 이걸 인클루드 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여기서는 srand랑 wand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더 복잡해요. 여러분은 오브젝트를 3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랜덤 값을 뽑기 위해서. 첫 번째는 랜덤 디바이스라는 형식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랜덤 디바이스는 사실은 여러분 노트북의 CPU에도 랜덤 숫자를 생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뭐 간단히 생각하면 부품이 달려 있어요. 하드웨어에 없어도 메인보드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사용하기 위한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엔진을 켭니다. 랜덤 숫자를 나한테 주는 엔진을 켜요. 그 다음에 그 엔진에서 나오는 숫자를 토대로 내가 원하는 분포를 내줄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여러분 확률 분포 배웠죠? 확률과 통계 같은 데서. 요즘 고등학교 수학에서 확률 안 나오나? 정규 분포 알죠? 그 다음에 균등 분포 알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응? 아니 그냥 균등한 거. PDF 일자인 거. 누가 들어가든 머리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그치, 그런 거. 그런 미국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유니폼이고 여러분한테 더블 값을 던져줄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그 형식 변수 하나를 여러분이 선언해서 걔 미니멈이랑 맥시멈 잡아주면 저 엔진에서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분한테 1.0 이상 아니요 마이너스 1.0 이상 플러스 1.0 미만의 더블 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부터 1,1까지 요만큼의 넓이가 4인 패널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뭐 원점이 0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혹시나 나중에 나 인트 값이 필요하다. 지금 인덱스를 다루기 위해 인트 값이 필요하다라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0 이상 100 이하의 인트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규 분포가 필요하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쓰면 돼요. 그러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거가 이게 진짜 그거죠. 표준 정규 분포죠. 그게 아니고 평균을 바이어스를 주거나 분산을 넓히고 좁히거나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아무튼 지금은 균등하게 공을 던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런 느낌으로 엔진에서 나오는 걸 디스트리뷰션에 넣어서 랜덤 더블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받으면 마이너스 1,1에서 플러스 1,1 사이에 점을 하나를 특정할 수 있겠죠. 그 점이랑 0,0이랑 이루는 거리를 계산해서 그럼 거리가 지금 반지름이 1이니까 내 저거는 거리의 제곱이 1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 반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게 그러니까 x 스퀘어 더하기 y 스퀘어가 1보다 작으면 걔는 내 저번 안에 들어온 공이에요.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카운팅하지 않고 전체 공 던진 횟수만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 지금 메인에 적혀 있는 내용은 사실은 보조 스레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보조 스레드는 켜지자마자 자기 디바이스 활성화하고 그걸로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분포를 가지길 희망하냐 디스트리뷰션 만들어서 매번 반복할 때마다 XY 값 뽑아서 카운팅하면 돼요. 그거를 반복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각자 진행을 해봅시다. 그리고 자 메인 스레드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였죠? 걔는 그냥 계속 반복하면서 사용자 입력 일단 보조 스레드를 먼저 켜고 아까 봤던 그 느낌대로 지금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선언한 다음에 생성자 이렇게 해서 람다식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친구 이렇게 하면 된다 정해놓고 나는 while 문을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사용자랑 토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엔터키 치면 이제까지 제 동 카운트를 바탕으로 파이 값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리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위에다가 선언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토탈 카운트는 매번 던질 때마다 무조건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저번에 들어왔다면 얘도 1 증가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는 엔터키 칠 때마다 파이는 저 밑에 적혀있는 저 수식대로 파이 값을 여기다 담아두고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것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해봅시다. 방법은 다 알려드렸음. 자, 이제 순서는 먼저 시침지름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예시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보조 스레드 가동시키기 무한 반복 사용자 입력 받기 무시 그 다음에 원주율 계산해서 출력 이게 메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어쩌고저쩌고 스레드는 우리가 구경하기 힘들었으니까 그거는 같이 칠게요. 보조 스레드 가동하는 선언은 여기서 같이 적어 봅시다. 그래서 std j 스레드 하면 됐었죠. 그래서 thr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이 친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중괄호 열고 닫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세미콜론 하면 되는데 얘는 얘를 위한 함수 정의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죠. 걔의 메인은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 중괄호 콤보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저 위에 있는 글로벌 이름 요거 두 개를 쓸 예정이니까 굳이 이번에는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역시나 무한 반복을 해요. 미안해요. 가장 먼저 랜덤 값 뽑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해요. 그래서 매 반복마다 x, y 값 뽑기 하고 내 저번에 들어가면 플러스 카운트 인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플러스 카운트 토탈 해주시면 되겠죠. 자, 랜덤 값을 뽑기 위한 준비는 원래 메인에 적혀 있었던 코드 그대로 그냥 밀어 넣으면 됩니다. 어차피 메인은 랜덤 변수 안 써요. 걔가 들고 가도 돼요. 지금 잠깐만 3분밖에 안 남았네 우리 수업. 자, 아무튼 6시 57분 됐으니까 집에 가실 분들은 느낀 점 적고 가시고 아닌 분들은 주말에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계속 하셔도 되고